오늘 수학 시간에는 이 정규 분포도와 표준 정규 분포 요거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우선 이 정규 분포도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설명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규 분포라는 것은요, 정규 분포를 설명하기 전에는 이거를 가야 됩니다. 이산 확률 변수를 따르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항 분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를 따르는 걸 갖다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확률 변수가 10, 20, 30처럼 이렇게 딱딱딱 나눠지는 이런 이산 확률 변수 같은 것들을 이항 분포로 갖다가 표시를 할 수 있는 거고,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표를 그릴 수는 있지만 이항 분포에서도 이 확률 변수가 무수히 많은 긴 버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식을 좀 사용을 하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릴 수야 있습니다. 표를 그릴 수야 있고, 연속 확률 변수를 따르는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릴 수는 있지만 표는 아예 못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항 분포는 길 수는 있어도 표는 그릴 수 있지만 가능 여부는 있지만은 얘는 아예 표 자체도 못 그리다. 전제 자체가 표를 못 그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얘는 정규 분포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표를 통해서는 나타낼 수 없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 원래 뭐 이산 확률 변수의 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대 그래프처럼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시행의 수나 이런 확률 변수의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계속 낱기로 쪼개져서 이러한 어떤 직선의 형태를 그리게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규 분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키나 뭐 시간 같은 그런 일단 연속 확률 변수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요. 정규 분포의 그래프 같은 경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모양이 대부분의 뭐 사회 현상이나 뭐 이런데 다 적용이 됩니다. 정규 분포를 기호로 나타낼 때는 뭐 정규분포 노말이라고 해가지고 정규 분포 n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금천과 학생의 평균 핸드폰 사용 시간이라고 한다면 뭐 6,2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여기에 쓰는 것이 이제 평균이고요. 여기에 쓰는 것이 분산,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제곱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의 그래프가 대부분의 사건에 다 적용이 되고요. 이 가운데를 이어서 이렇게 축을 이어준다면 여기를 갖다가 이제 m 이제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에 따르면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3포도기 때문에 얼마나 이 평균으로 하여금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지표가 된다. 이 평균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의 위치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평균이 여기 있으면 얘네들은 사용을 더 많이 하는 거고, 평균이 여기 있으면 사용을 좀 덜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어쨌든 평균이 이제 그래프의 좌우 위치를 결정하는 그런 지표가 되고요. 참고로 이 요요요 밑변 같은 경우에는 계급의 크기가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도수, 빈도수가 됩니다. 도수. 그래서 밑변과 요거를 곱하게 되면은 얘네들의 어떤 넓이가 나오게 되는데, 얘네들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도수와 계급의 크기를 곱한 그 확률이 된다. 그래서 요거의 전체 넓이는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사건이 벌어질 확률이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분산 또는 표준 편차의 제곱은 아까 말했듯이 저거죠. 평균으로 하여금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규 분포의 그래프에서 넓이를 항상 1을 유지해야 되고요. 전체 넓이. 그래도 높이는 같은데 이렇게 되면 계급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넓이가 1이 나올 수가 없겠죠. 따라서 얘네들이
좀 더 이 폭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높이가 이렇게 솟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프의 폭을 결정하는 요소들인데 얘네들의 높이, 총 높이가 최대 높이가 높아지면 얘네들의 산포도가 작아지는 거고요. 얘네들의 총 높이가 이렇게 낮아지면은 산포도가 커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으로 하여금 많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규 분포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평균선을 기준으로 양옆이 대칭이고요. Y축 대칭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반쪽의 넓이는 그럼 0.5가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둘 수 있다. 이것이 정규 분포인데 이 정규 분포 같은 경우를 표준화 작업을 시킨다면 표준 정규 분포도가 됩니다. 표준 정규 분포도는 어떻게 생겼냐?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지만 이번에는 평균이 m이 아니라 0입니다. 0.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 이거는 정규 분포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이제 세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m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 지점을 갖다가 뭐 m 플러스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 지점을 갖다가 m 플러스 2세타 이 지점을 갖다가 m 마이너스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거를 뭐 실수를 대입해서 표현했다고 쳤을 때 6시간하고 2의 제곱 이렇게 했었으면 여기가 일단 6이 될 거고요. 6이 될 거고 여기가 8이 되겠죠. 여기는 저기가 되겠고 10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건데 얘를 갖다가 지금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를 갖다가 6 플러스 2 그러니까 표준 편차 더하기 평균으로 이렇게 나눠준 거죠. 얘는 6 플러스 2 플러스 2니까 표준 편차 더하기 2 표준 아니지 평균 더하기 2 표준 편차 이런 식으로 나눠준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평균이 다 똑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양변에서 모든 별에서 평균을 다 빼주면은 어차피 상관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세타 그 다음에 2세타 이런 식으로 다 나눠준 건데 여기서 세타도 다 똑같으니까 공동 상항이니까 요거를 세타로 다 나눠주자.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표준 정규 분포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에서 표준화 작업을 거친 표준 정규 분포도를 구할 땐 이 표준화 작업은 어떻게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변수가 있고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했을 때 평균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가 나오게 됩니다. 표준 정규 분포.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얘를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 작업을 거친 이 그래프를 또 그려준 다음에 또 여기를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대부분 정규분포, 정규분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대부분 나와요. 확률을 구할 때는 그냥 지정된 지점까지의 이 정역을 표시해 준 다음에 여기에 넓이를 구하면 되고요. 여기에 뭐 사람의 수나 뭐 그런 거를 구하라고 하면은 이것과 총 인원의 수를 이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확률이니까.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문제로 넘어왔고 수능 문제도 한 3문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도 다 쉬운 편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요거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거의 평균이 확률 변수 뭐 x에 대한 평균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60이라고 쓸 수 있겠고 확률 변수 x에 대한 표준 편차를 갖다가 10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분산은 뭐 100인 거.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문제에서 제시된 바로는 정규 분포도에 대한 정역 범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값을 구할 수 있는 거는 표준 정규 분포도에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냥 정규 분포도 먼저 그려줍니다. 평균이 60이고요. 뭐 이건 10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은 여기가 구해야 되는 지점은 55부터 65의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55죠. 그럼 여기가 같은 폭으로 65가 여기 있을 겁니다. 각각 5 차이씩 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는 표준 정규 분포도에서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의 표준화 과정을 거쳐줘야겠죠. 표준화 작업을 거쳐주면 55에서 60을 빼면 마이너스 5고요. 마이너스 5를 1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0.5가 됩니다. 이상. 그 다음에 이 표준 정규 분포의 이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Z로 일단 표현을 합니다. 65에서 60을 빼면 5고요. 10으로 나누면 2분의 1, 그러니까 0.5가 되는 거겠죠? 얘네들의 폭은 같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표준화 작업을 거친 다음에 그래프를 다시 그려주는 겁니다. 이번엔 평균이 60이 아니라 0이 되는 거고 여기를 마이너스 0.5라고 써야 되고 여기를 0.5라고 써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정규 분포도든 대칭축을 기점으로 넓이가 같다는 겁니다. 같은 정역 지점까지 같다면. 근데 얘네 지금 0.5씩 0.5씩 이 절대값으로 따지면 간 거니까 얘네들의 넓이가 같다는 거고요. 그러면 0부터 0.5까지의 넓이를 구해서 2를 곱하면 여기에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0부터 0.5까지 이것도 잘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확률에서 Z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아니라 이 그래프를 따라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0부터 0.5까지의 넓이가 0.1915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2를 곱해주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0.3832 정답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75 이상의 확률 변수를 모두 구하래요. 그러면 다시 정규 분포도를 그려주고 평균이 60이고 75는 한 이 지점부터 있는 건데 여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넓이를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줘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럼 표준화 과정을 거쳐줘야겠죠. 60을 빼주면은 확률 변수 Z가 15를 10으로 나누면 2분의 3이니까 1.5입니다. 1.5 이상인 부분을 모두 구하라고 한 거니까 표준 정규 분포도를 그렸을 때는 여기가 0이 되는 거고 여기가 1.5가 되는 거고 여기가 색칠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를 구하려면 0부터 1.5까지의 넓이를 구해서 그냥 0.4332가 정답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0부터 1.5까지의 넓이는 지금 여기 가로선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전체 넓이에서 가로선이 적힌 것을 빼주면 1.5부터 그 이상의 넓이가 다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는 이 대칭축을 기점으로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이니까 0.5고요. 이 전체 넓이는 0.5고 여기서 0.4332를 빼주면 1.5 이상의 크기 답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빼주면 0.0668이 정답으로 나옵니다.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요거를 따른다고 합니다. 평균 확률변수 x에 대한 평균이 44고요. 확률변수 x에 대한 표준 편차가 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얘를 구해라. 표준화 과정을 거치기 전에 그래프를 먼저 그려준다. 평균이 44고요. 36은 한 요쯤에 있겠죠? 36 이쪽에 있고 뭐 48은 뭐 이쪽에 있고 48. 그래서 여기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표준화 과정을 먼저 거쳐줍시다. 44를 빼주면요. 44를 36에서 빼주면 또 30, 10에다가 4, 8 나오고 8로 나누면 1이네요. 그러면 확률 1보다 큰 게 확률변수 Z고요. 4를 8로 나눠주면 0.5로 나오겠네요. 이거 구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다시 표준 정규 분포도를 그렸을 때 평균이 0이고 여기가 0.5가 될 거고 여기보다 조금 더 뒤로 가야죠. 1이 여기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8이 나오니까. 그러면 0부터 0.5까지 넓이는 0.191라고 일단 나오고 여기를 구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0부터 1까지의 넓이와 같기 때문에 0.
3413을 더해주면 됩니다. 8, 2, 13, 5. 0.5328이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언어회사 24 시험에서 전체 지원자는 6,000명이고 평균 점수 점수의 평균은 420점. 확률 변수 뭐 x는 아니지만 여기서 x라고 정의를 해본다면 422 평균이 되는 거고 표준 편차가 12점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는 지금 표준 편차 확률 변수 x에 대한 표준 편차가 12. 그러니까 얘는 표준 정규 분포 420,12의 제곱을 따르는 거겠죠. 따른다고 할 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으로만 답하시오. 점수가 402점 이상, 432점 이하인 지원자는 전체 몇 %인지 구하시오. 우선 확률을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확률 402 이상 확률 변수 x, 그다음에 432를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의 이제 퍼센테이지를 알기 위해서는 확률을 알아야 되고요. 확률을 알기 위해서는 얘네 알아야 돼요. 그럼 표준 정규 분포도가 아니라 정규 분포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420이 될 거고, 여기 402는 뭐 한 요쯤에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432도 뭐 한 요쯤에 있는 거고. 그럼 얘네들을 일단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표준화 과정을 거쳐줘야겠죠? 표준화 과정을 거쳐주면은, 420, 400을 빼니까, P, 18보다 이상 Z, 그 다음에 432에서 420을 빼니까 12 이렇게 나오겠죠? 12. 그리고 얘를 갖다가 12로 또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2, 2분의 3이니까 P 마이너스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1.5 마이너스 1.5부터 Z 그 다음에 1입니다. 이거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이고 여기가 1이고 1.5니까 한 좀 더 가야겠죠. 1.5 여기 넓이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부터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0부터 1까지의 거리 이 확률은 지금 0.3413이라고 나왔고 0부터 1.5는 0부터 마이너스 1.5까지 같기 때문에 0.4332랑 같은 거고 그럼 5, 4, 3, 3, 7, 7 0.7745가 지금 이 확률 그러니까 점수가 402점 이상 그다음에 432점 이하인 그 확률이 지금 0.7745인 건데 얘네들을 퍼센테이지로 바꾸려면 100분의 목골로 표현을 해야 되고 100분의 목골로 하면 100 곱하면 되죠. 100 곱하면은 점이 하나둘 이동하니까 77.45%가 402점 이상 432점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균은 420점이었죠. 점수가 426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P, X가 426점 이상인 이 지원자를 몇 명인지 구하는 거래요. 426점 뭐 여기쯤에 있겠죠. 얘는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표준화 과정 거쳐주면은 420 빼면 6이고 6을 12로 나누면 0.5니까 P, Z가 0.5 이상인 구간을 모두 구하는 겁니다. 그럼 표준 정규 분포 도를 그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5가 되겠죠. 여기를 다 구하는 건데 그럼 이거는 0부터 0.5까지의 넓이 그러니까 0.191호를 쓰면 되겠다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요. 0.5에서 빼주셔야죠. 여기 반에서 여기를 빼주셔야 여기 넓이가 나오겠죠. 0.1915를 빼주시면은 5고요. 둘이가 8이고 그러니까 0이고 1 줬으니까 4, 3 되겠네요. 0.3085인데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면 30.85%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지원자가 몇 명인지 구하는 거예요. 지원자가 몇 명인지 구할 때는 그냥 비례식을 쓰면 됩니다. 비례식을 쓰면 되는데 점수가 이제 모든 점수가 나오는 확률 그러니까 확률이 1 무조건 벌어지는 확률일 때는 6,000명이 존재하고요. 그래도 확률이 0.3085일 때는 몇 명인지 구해라 이거를 이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0.3085 곱했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0.3085 곱하면은 나오겠죠. 6,000 곱하기 0.3085 이렇게 되는 거겠죠. 공 3개부터 먼저 옮겨줄게요.
여기다가 6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6, 5, 30, 6, 8에 48. 그러면 51. 그 다음에 5, 6, 38. 여기 점 찍고, 그러면 1851명이 나오면 됩니다. 어느 고등학교 신입생 10,000명, 키는 165cm, 표준 편차 4cm. 그러면 정규 분포 165,4의 제곱을 따른다. 표준 정규 분포도에서 170 이하, 확률 변수 x가 171 이하인 신입생 키가 몇 명인지 구하시오. 그러면 정규 분포도 그려주고 여기가 165 이렇게 나오는 거고, 172 이하라고 했으니까 뭐 한 요쯤 있겠네요. 171. 요거 구하라는 거예요. 요거 넓이. 그러면 표준화 작업을 거쳐주자. 여기에 넓이가 나와 있으니까 171에서 165를 빼주면은 당연히 6이 나오겠죠. 6을 갖다가 얘로 나눠주면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니까 1.5. 그러니까 얘를 표준화 과정을 거쳐주면 확률에서 z가 1.5보다 작을 이 넓이를 구해주는 거겠죠. 몇 명인지 구하래요. 근데 또 확률을 일단 구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도를 그렸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5고 여기에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 반은 일단 0.5인 거 알고요. 0부터 1.5까지의 넓이가 0.4332인 거 아니까 0.9332가 키가 171 이하인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명일 때가 아니라 100%일 때 10,000명 있다. 그러면 어디 있어? 몇 명일 때는 0.9332다. 아니 뭐라는 거야? 0.9332일 때는 몇 명이냐? 이거를 구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0.933이 곱했으니까 여기서 0.933이 곱해주면 만 곱하니까 요거 4번 이동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9,332명이 정답으로 나올 겁니다. 어느 양계장에서 생산하는 계란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52g, 표준 편차가 8g의 정규 분포로 따르다고 한다. 정규 분포 52,8의 제곱을 따르다고 한다. 이 양계장에서 생산하는 계란 중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할 때 이 계란의 무게가 60 이상이고 68 이하의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P 60 이상이고 확률에서 X가 그다음에 68 이하인 거 구하시오. 우리 쪽 표준 정규 분포도에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일단 그래프를 그려주고 평균이 52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60을 여기다가 그릴 수도 있거든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60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68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표준화 과정을 거쳐 봅시다. 그러면 빼면은 8이고 8로 나누면은 P1 이상 그다음에 Z라고 써야겠죠. 그다음에 여기 52 빼면은 8에다 8 또 더하니까 16 2네요. 2 1부터 2까지의 Z를 구하는 거니까 표준 정규 분포도 여기 0 그려주고 여기 1 여기 2 여기에 넓이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0에서 2까지의 넓이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0.4772 여기서 빼줘야 되는 겁니다. 뭘 빼줘야 되냐면 0에서 1까지의 넓이 0.433413 얘들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4772에서 3413을 빼주면 6이고 10이고 5고 5고 그 다음에 3이고 1이고 0.13355 이렇게 나오는 건데 확률 구하라고 했으니까 잘못 뺐나요? 7이네요. 9네요. 9. 0.1359가 정답으로 나오면 되겠죠. 확률변수 x는 정규 분포 얘를 따랐는데 그러면 그래프를 그냥 여지없이 똑같이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평균이 지금 m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4인 거 알 수 있겠죠. 54보다 작은 놈이 54보다 큰 놈들의 합이 0.9332일 때 그러면 0.9332라는 확률은 1에 근접하죠. 1에 굉장히 근접합니다. 그러니까 0.5 이상이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0.5 이상이라는 것만 생각하라면은 얘가 여기 그려지는지 여기 그려지는지 평균을 몰라도 알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그려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확률변수 54라는 것이 여기에 그려져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54 이상인 것이 요 넓이가 되는 건데 얘는 해봤자 0.5 이하거든요. 0.5 미만이거든요. 최대값이.
그렇기 때문에 54가 여기에 그려지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54가 여기에 그려져야 0.9332라는 확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표준화 과정을 거쳐주면 확률 변수 이 Z가 표준화 과정을 지금 거치기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럼 바로 그냥 이 표준 정규 분포도를 그냥 그려주는 겁니다. 이거 0이 0이고 여기가 어딘지 몰라도 어떤 54의 표준화 과정을 거친 어떤 확률 변수예요. 그런데 요거의 넓이가 지금 0.9332라는 거잖아요. 0.9332. 일단 요 반은 0.5인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0.9332에서 0.5를 빼면 0.4332가 나오는데 0.433은 또 어디 나오냐? 1.5 여기 칸이 있으니까 요거를 표준화 과정을 거쳤을 때 여기에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1.5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54의 표준화 과정을 거친 것이 마이너스 1.5라고 하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럼 54에서 아까 표준화 과정을 거치는 방법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 것이 마이너스 1.5가 된다는 것이겠죠. 그럼 54 마이너스 m이 지금 마이너스 6 되는 거고 m 같은 경우가 60으로 나오게 됩니다. 정규분포 평균이 100이고 이번에는 표준 편차가 가려져 있으니까 그냥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이번엔 100이 평균으로 제시가 돼 있고 표준 편차, 즉 산포도가 표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확률변수 x에 대해서 요거의 확률, 그러니까 평균부터 108까지의 요 확률, 요 넓이가 지금 0.4772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를 통해서 뭔가를 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또 구하는 문제예요. 우선 0.477이라는 숫자를 봤으니까 얘는 표준 정규 분포도로 나타냈을 때 2까지의 넓이이다. 그러면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표를 그리고 여기 0이고 여기가 2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여기의 넓이가 0.477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즉 0.8의 표준화 과정을 거치면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108에다가 평균 100을 빼주면은 그리고 이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2가 나온다. 이거 나눴으니까 8 나오잖아요. 세타분의 8이 2가 나와야 되는 거가 세타가 지금 4라고 나옵니다. 세타가 4예요. 이 상태에서 얘를 구하는 건데 이번에는 정규분포부를 그렸을 때 100이고 106 이하를 그리래요. 106 이하. 여기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넓이는 0.5인 거 이제 알잖아요. 여기만 표준화 과정 거치면 되겠다. 100 빼면 6이고 여기 4로 나누면 1.5. 그러니까 0.5에서 1.5까지 요 0.4332를 또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0.9332가 정답으로 나오는 겁니다. 송어축제에 참석한 사람들, 송어의 무게는 평균이 정규분포 3,a의 제곱 이거를 따르는 거겠죠. 따른다고 한다. 송어축제에서 송어를 잡은 사람 중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이 사람의 잡은 송어의 무게가 요거 이상 요거 이하인 확률이 요거이다 라고 구하는 겁니다. 상수 a의 값을 구하시고 그럼 몰라도 그냥 그려주는 겁니다. 평균이 3이고요. a는 당연히 양수겠죠. 표준 편차가 a라고 했으니까 표준 편차를 이미 제곱이 돼 있는 거에 대해서 루트를 씌워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고요. 그럼 양수에 대해 양수 더했으니까 3.2는 한 요거보다 조금 클 거고 거기다가 양수만큼 더 가면 한 요 정도의 a 플러스 3.2가 있겠네요. 그런데 얘는 3에서 양수만큼 빼줬으니까 일단 3보다 작은 거는 무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3-a가 이렇게 있는 거겠죠. 요거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바로 표준화 과정을 거쳐도 될 것 같은 게 지금 송어의 무게가 확률변수 3-a 이상인 x 그 다음에 a 플러스 3.2인 이 확률변수 요거를 구하는 건데 표준화 과정에서 이 평균을 빼줘야 되잖아요. 평균을 빼주면 얘가 없어지고 분산이란다.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a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얘 표준화 과정을 거치면요. 하면서 z가 지금 3을 빼면은 마이너스 a 되고 a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 되잖아요. 마이너스 1. z. 그리고 얘는 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표준화 과정을 거쳤을 때 표준 정규 분포표를 그리면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넓이를 저희가 구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0.3413.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거의 확률이 0.8185라고 했으니까 0.8185에서 0.3413을 빼주면 27, 그 다음에 76, 4, 0.477이라는 그 넓이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가 0.3413이었으니까 여기는 0.477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0.4772가 되는 곳이 어디야? 여기 2일 때. 그러면 A 플러스 3.2의 표준화 과정을 거친 요 확률 변수가 2가 된다는 거겠죠. 이게 표준화 과정을 거치면은 3을 빼주면 A 플러스 0.29, 요거를 A로 나눈 게 2다. 그러면 A 플러스 0.2가 지금 2A가 나오는 거고 A 값이 0.2라고 나오게 되겠죠. 여기는 2까지 있는 거고. 그래서 A 값이 0.2,